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20일이었죠. 그때 시점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한 100일쯤 남았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이제 그랬다가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되는 거냐, 사당화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하자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작년 11월 20일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이게 크게 무리를 빚었죠.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원들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의 표를 다 합해도 강훈식, 박용진 두 사람의 표를 합해도 이재명 득표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문재인당, 친문당에서 이재명당, 친명당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인상적인 일면 톱 기사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친명계의 확장성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졌고 지방선거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명계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친명계의 원조를 자처했던 사람은 7인회 7사람이 모인 그 의원들이었습니다. 김남국, 김병욱, 김영진, 문진석, 임종성, 정성호, 이규민, 그리고 뭐 민영배, 이제 이런 사람들 한 7, 8명 됐을까요? 그랬는데 친명계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그 룰을 바꾸자, 뭐 이게 논란이 한참 됐었죠. 중앙위원들을 100%로 뭐 컷오프를 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반 여론조사를 30%, 또 뭐 권역별 투표제에 관한 논란들이 왔다리 갔다리 막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회가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그 비대위원회를 비판하는 연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돌았는데 순식간에 63명, 63명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룰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바꾸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연판장이었지만, 그 정치적인 의미는 나는 친이재명계야, 나는 친명계야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순식간에 63명. 이런 배경에는 아까 7인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처음회, 민주당 내에 아주 강경파들이 모여있는
신이재명계라고 볼 수 있죠. 박주민, 재선, 그 다음에 초선의 김용민, 장경태, 이수진 이런 사람들이 새 불리는데 합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강성 친문이라고 했던 의원들 가운데 마치 돈 세탁하듯이 슬그머니 친명계로 몸 세탁을 한 이들이 상당수다. 나는 문재인 친문계야 이랬던 의원들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어느새 친이재명계로 몸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김병기 의원,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 윤후덕 의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당원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원들 투표 초반기에 그러니까 강원도, 대구, 경북,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74.15%, 74%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얻은 득표율 50.29%, 그리고 지금부터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63.7%, 이보다 훌쩍 많은 74%를 얻은 겁니다. 이재명 혼자만 따져놓고 본다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50%, 그런데 이제 당대표 후보 득표율은 74%. 그 사이에 이재명 개인만 놓고 본다면 24%를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친명계의 확장성을 첫 번째로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팬덤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개딸들, 양아들, 양심 있는 남성들, 개혁을 주창하는 여성들, 개딸들, 양아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당원 가입, 이것도 큰 몫을 했다. 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당원이 되면서 고스란히 이재명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오로지 이재명 표 정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제안을 하면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이익을 얻은 그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유사들, 고유가 시대, 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로 이득을 얻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횡재를 했으니까 세금을 걷어야 된다 해서 횡재세라는 걸 이재명이 주창을 했는데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이재명이 가가지고 불법 공매도 개혁안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정청래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국회 다수결로 해결하겠다. 국민의힘 여당과 협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부와 협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 다수결로 해결하겠다. 입법 독재를 내가 앞장서서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80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되더라도
당직자는 당직이 정지된다. 이게 당헌 제80조인데 이거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무화시키고 방탄조끼를 2중, 3중으로 껴입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8월 28일 이후에 이재명한테 지금 대추나무 연 걸리듯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법인카드 유용 혐의, 성남 FC 사건, 대장동, 그다음에 그 옹벽 아파트 변호사비 대납, 기타 등등 쪽인 옆집 사건 등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재명 그 당대표가 예를 들면 9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당헌 80조를 바꾸면 기소가 되더라도 이건 정치적 탄압이야. 이제 이러면서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재판을 받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를 해요. 설사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최고위원 선거도 이재명 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맨 위에 당대표, 뭐 원내대표 있고 최고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당선권에 확실하게 들어있는 사람들,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선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 회의만 다 장악을 하면은 명실상부하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169명, 17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169명, 169명. 그런데 친이재명계, 지금 드러나 있는 친이재명계를 떼어놓고 봤더니 3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3%는 어디로 갔을까요? 63%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계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그 많던 친문들 다 어디로 갔나? 차기 대선 주자도 안 보이고 구심점도 없다. 친문 86그룹 다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일당 독재 그런 프레임이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견제 세력이 없는 겁니다. 견제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 없는 초강성 이재명의 민주당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